혼자 계실 때 조용히 읽어보세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가위 소리도, 드라이기 바람도, 며느리의 웃음소리조차도. 그날 이후 정명재의 주변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졌고 믿고 있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밖은 맑았습니다. 가늘게 떨어지는 햇살이 창틀에 부서져 내 방 안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였던 시절의 습관대로 아침 6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묵주를 손에 쥐고 조용히 기도를 마친 후 내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며느리 소연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챙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소연이는 항상 부지런했고 깔끔했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준비해서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소연이의 목소리에는 항상 밝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미소도 평소보다 긴장된 듯했습니다. 30년 동안 중학생들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읽어온 나로서는 놓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난 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잖니. 식탁에 앉아 소연이가 따뜻한 현미차와 함께 토스트를 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 식사였지만 소연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물어볼까 망설이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같이 가시죠. 원장님이 어머님 머리 스타일 좀 바꿔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생일 파티 전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연이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습니다. 내 머리 스타일은 20년 넘게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교사로서 학생들 앞에 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내 머리가 뭐가 문제니? 내 질문에 소연이는 급하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문제가 아니라 세정 원장님이 어머님 얼굴형에 더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 생일에 온 가족이 모이는데 어머님도 새로운 모습으로 기분 전환하시라고요. 이유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어색함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소중했으니까요. 그래, 가보자. 네 말대로 기분 전환도 될 것 같구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준비를 하는 동안 소연이는 평소보다 더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누군가와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7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 눈으로 지금 소연이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소연이가 내 옷차림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입으시는 게 어떨까요? 미용실에서 오래 계실 테니까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입은 옷은 평소 외출할 때 즐겨 입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였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면서 몸에 밴 단정함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편한데? 내가 좋아하는 옷이야. 소연이는 더 말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세한 긴장감, 억지로 지은 듯한 표정, 30년간 학생들의 거짓말을 꿰뚫어보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집을 나서 아파트 단지를 걸을 때였습니다. 초여름에 따스한 바람이 불었지만 왠지 등줄기에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소연이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내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마치 내가 어디론가 도망갈까 염려되는 듯한 그 손길에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다리는 괜찮으세요? 계단 오르내리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 건강은 늘 양호했고, 특히 다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한 바퀴를 돌며 걷는 습관이 있었으니까요. 내 다리는 멀쩡하다. 왜 그런 걱정을 하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어머님 연세에는 조심하셔야 하니까요. 소연이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연세라니. 67세면 그리 늙은 것도 아닌데. 게다가 소연이는 평소 내 건강과 활력을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근 듯한 불편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잠시 기다리는 동안 소연이는 평소보다 더 자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시선을 의식했는지 서둘러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정 원장님께 우리가 곧 도착한다고 알려드렸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더 물어보았을 텐데 오늘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목소리를 삼키게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이와 아들 성우가 결혼한 지 10년. 그 시간 동안 나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고 소연이는 항상 공손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가 잘못된 걸까? 미용실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의 얼굴은 미세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내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자 익숙한 샴푸 향기와 함께 세정 원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명자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소연 씨랑 같이 오셨네요. 박세정 원장은 내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나보다 조금 어린 63세, 여전히 활기차고 손놀림이 섬세한 미용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갑자기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연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정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런 눈빛. 앉으세요, 선생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세정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으며 거울을 통해 소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잠시 커피 한 잔 사올게요. 세정 원장님이랑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소연이가 미용실을 나가자 세정은 내 어깨에 케이프를 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통해 마주친 우리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미용실 방문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소연이가 미용실을 나간 후 실내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 드라이어 바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세정은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세정아,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니? 내 질문에 세정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주변을 살피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언니, 오늘 소연 씨가 언니 머리 스타일 바꾸자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솔직하고 직설적인 세정이었지만 오늘의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럼 왜? 말을 끝맺기도 전에 세정은 내 귀에 바짝 입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머리 감기는 척 하는 동안 쪽지를 드릴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읽으세요. 그리고 내용은 절대 소연 씨에게 들키면 안 돼요. 세정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지만 오늘의 세정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자, 이제 머리 감으러 가볼까요? 세정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샴푸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두피에 닿자 잠시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정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샴푸를 하는 동안 세정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따가 소연 씨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해요. 제가 드리는 쪽지는 꼭 혼자 읽고 소연 씨가 의심하지 않게 행동하세요. 언니 안전이 걱정돼요. 내 안전이라니.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위험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샴푸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다시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세정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내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드라이어를 켜는 척하며 내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종이는 작고 여러 번 접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거기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정의 속삭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 세정은 자연스럽게 안내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불에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명자 언니,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며칠 밤을 새웠어요. 소연 씨가 언니를 속이고 있어요. 그녀는 언니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앗는 일이요. 제 미용실에 오는 손님 중 한 분이 소연 씨의 과거 피해자의 친척이에요. 그분이 소연 씨를 알아보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소연 씨는 언니 아들과 결혼한 후에도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대요. 지금은 언니를 목표로 삼은 것 같아요. 언니 집과 노후 자금을 노리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증거를 모으고 있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절대 이 내용을 소연 씨에게 들키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화장실 벽을 짚으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내가 10년간 딸처럼 생각했던 그 아이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내 아들과의 결혼도 그저 계획의 일부였던 걸까? 마음속에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세정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세정은 내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그녀가 이런 심각한 일로 거짓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10년간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며느리였습니다. 물을 틀어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흐르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일단은 세정의 말대로 평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쪽지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불안에 떨리는 눈동자. 이 모습으로는 소연이의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평소의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미용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세정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정은 평소처럼 내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고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이제 그 미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면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가면.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가져왔어요. 세정 원장님도 한 잔 드세요. 소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정함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목구멍이 메어오는 듯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내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난 화장실 다녀오느라 세정이랑 이야기 많이 못했네.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떨리는 음성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소연이가 의심했는지 잠시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여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티가 난 걸까요?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화장실 가는데 조금 어지러웠어. 나이 드니 이런 일이 종종 있네. 소연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증상 자주 있으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말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내가 아프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걸까?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어. 세정이 내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소연이는 계속해서 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간 신뢰했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드라이어 소리가 미용실을 채우는 동안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세정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아들은 어떤 상황일까? 성우는 항상 소연이를 사랑했고 그녀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도 속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성우도 이 계획에 가담한 것은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소연이에게 너무 빠져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 수는 있어도 고의로 자신의 어머니를 속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머리 손질이 끝났을 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평소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세련되게 손질해 드렸어요. 세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 머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정 원장님, 역시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머님이 더 젊어 보이세요. 소연이의 칭찬이 이제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 나를 기쁘게 하려는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미용실을 나서는 순간 세정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걱정과 응원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언의 약속을 나눈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초여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운 겨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이와 나란히 걸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세정이 오해한 것일까요? 내 손을 잡는 소연이의 손길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손길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손길 속에 숨겨진 칼날 같은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정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합니다. 내 생존을 위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용실 방문 이후 집은 더 이상 같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익숙한 햇살까지도 모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세정의 쪽지가 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소연이의 일거수일투족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건네는 미소, 식사 시간에 떠먹여주는 국물, 내 방을 청소하는 손길. 그동안 다정함으로 느껴졌던 모든 행동이 이제는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달라진 건 소연이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질문들이 이제는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통장 정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식사 중에 갑자기 던진 이 질문에 숟가락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은행 통장 정리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혼자 해온 일이야. 대답하는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평소의 다정한 미소로 돌아왔지만 그 순간의 변화를 이미 목격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날 이후 소연이는 더 자주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를 한다거나 빨래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전에는 이런 배려가 고마웠지만 이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내 방을 뒤지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방을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 통장이나 증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집안을 다 뒤졌는데도.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정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갈 거야. 치매 검사를 받게 할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치매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치매 판정을 받는다면 내 재산에 대한 결정권이 소연이와 아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문 뒤에 서서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노력했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연이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딸처럼 여겼던 사람이, 내 아들의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는 정명자입니다. 30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항상 정의와 진실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 내가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과 부동산 증서, 보험 증권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증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서류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집 밖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정아, 나 명자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내 말이 맞았어. 소연이가 내 통장을 찾고 있더라.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세정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데리러 갈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소연이가 의심할 거야. 내가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나갈 테니 네 미용실에서 만나자.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소연이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거실로 나가자 소연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미소로 나를 맞이했지만 이제 그 미소는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은 어떠세요? 괜찮아.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해. 소연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불안함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혼자 나가시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괜찮아. 난 매일 아침 산책하잖니. 오늘은 세정이네 미용실에도 들를 거야. 어제 머리 손질이 마음에 들어서 소연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장을 봐야 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함정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내가 혼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쉽게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요즘 너무 답답해서. 소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답답하세요? 혹시 다른 불편한 증상도 있으신가요? 그녀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냥 가끔 있는 일이야. 나이 들면 다 그래.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평소처럼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소연이의 감시를 피해 나가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소연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병원에 모시고 갈 거야. 설득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병원에 데려가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지만 소연이가 이미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가시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병원 예약을 했거든요. 어머님이 최근에 자주 어지럽다고 하셔서요.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함정이었습니다. 이미 예약을 했다니 계획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난 괜찮아. 병원은 다음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간단한 검사만 받고 오시면 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압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소연아, 난 정말 괜찮아. 오늘은 세정이를 만나기로 약속했어. 소연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은 미룰 수 없어요. 세정 씨는 내일 만나도 되잖아요.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위험해졌습니다. 소연이는 결코 내가 집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구원의 손길처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정이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제가 언니 머리 스타일이 걱정돼서요. 어제 마무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손봐드리려고요. 세정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소연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정은 자연스럽게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소연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세정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세정은 이미 나를 현관 밖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금방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집을 나서는 순간 마치 감옥에서 탈출한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세정의 차에 타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정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세정아, 네 말이 맞았어. 소연이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어. 치매 판정을 받게 하려는 거야. 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언니 전화 받고 불안해서 바로 왔어요. 차를 운전하며 세정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소연 씨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더 알아내야 해요.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숙희, 70세의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세정이 미리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명자 선생님, 제가 세정 씨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법률 지식이 있으니 도와드릴게요. 숙희의 존재가 든든했습니다. 그녀는 법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이 있어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소연 씨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수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너무 무서워요. 소연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말에 세정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집에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울 거예요. 세정은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이걸 몸에 숨기고 다니세요. 소연 씨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는 거예요. 수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할게요. 만약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즉시 연락하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3시간 동안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어떻게 소연이의 계획을 저지할지,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67년 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이제 나는 그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셔서 걱정됐어요. 괜찮아. 세정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세정과 수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세정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언니. 언니는 강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수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도울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정명자, 30년간 교단에 섰던 교사로서의 강인함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녹음기가 내 옷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을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소연이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나가시면 어떡해요. 미안해. 세정이가 갑자기 와서. 소연이는 내 팔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평소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통제하려는 듯한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예약은 취소했어요. 내일 가기로 해요. 오늘은 푹 쉬세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일 뿐 계획은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 가보자. 네가 걱정하는 거 알아. 소연이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내가 순순히 따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내 세상은 이미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산이 있었습니다. 세정과 수키라는 든든한 우산이. 옷장 깊숙한 곳을 살펴보니 뭔가 위치가 바뀐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이가 내 방을 뒤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내 방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졌음을 확인했다.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하던 중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놀라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또 다른 녹음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아닌 소연이가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방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방에 녹음기가 있어요. 소연이가 설치한 것 같아요. 수키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계세요. 절대 만지지 마시고 사진만 더 찍으세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나는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희생양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느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집, 같은 창가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공기가 더 맑게 느껴지고 햇살은 더 따스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 마음이 평온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연이가 경찰에 연행된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성우는 처음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과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우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정과 수키가 가져온 더 많은 증거들, 소연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였다는 기록들, 그녀가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던 증거들, 이 모든 것이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성우야. 넌 단지 사랑에 빠졌을 뿐이야. 소연이는 그런 연기에 능숙했던 거야. 제 말에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소연이한테 너무 빠져서 어머니를 소홀히 했어요.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전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성우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소연이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지루했지만 수키의 도움으로 우리는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명자 선생님, 이번 건은 확실히 승소할 수 있을 거예요. 증거가 너무 명백하거든요. 수키의 말처럼 법원은 소연이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사기죄와 노인학대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반환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성우의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연이의 범죄 행위가 명백했기 때문에 법원은 성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떤 재산상의 손해도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사업에 더 열중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의 인테리어 회사는 새로운 계약들을 맺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소연이가 성우의 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강남에 새로 짓는 호텔 로비 인테리어예요. 성우의 얼굴에 오랜만에 활기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세정은 여전히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저를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세정의 따뜻한 물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지금쯤 정말 치매 환자가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 세정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용기 있게 맞서서 싸웠잖아요. 전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날의 일들을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무서웠던 순간들, 긴장되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해방감까지. 수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저도 그녀의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선생님, 선생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수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키와 함께 노인 대상 사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수키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의 빛을 전했듯이 이제는 노인들에게 지혜와 경험의 빛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우도 저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가끔 강의장에 찾아와 제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소연이로 인한 시련은 제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지혜.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입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지만 진실과 정의는 영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세정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새로 개발한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언니한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햇살이 더욱 따사롭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제 안에는 이제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가을바람 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밝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용기 있게. 미용실로 향하는 길,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저의 마음처럼.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명자 여사처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장성우와 김소연의 아파트는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소연의 38번째 생일이었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거실에는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떠다녔고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꾸며진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소연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화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성우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는 누가 봐도 화목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표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명자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손님들의 대화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고 시계를 자주 확인하는 손길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평범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소연이 다가와 와인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정명자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난 괜찮아. 정명자의 침착한 거절에도 소연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더니 다른 손님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명자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원장 박세정이 화려한 선물 상자를 들고 파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우아한 정장 차림의 윤숙희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에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세정 원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숙희 선생님도요. 세정은 선물을 건네며 소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축하해요, 소연씨. 오늘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네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 리 없는 소연은 미소로 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성우의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곧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 케이크 커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테이블 중앙에 자리했고 성우가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축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소연이 초를 불어 끄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명자의 발언에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명자는 세정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세정은 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키도 일어나 정명자 옆에 섰습니다. 새 여성의 단호한 표정에 파티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연아, 네가 누구인지 모두에게 알려줄 시간이 왔구나. 정명자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소연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세정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소연이 정명자의 방을 뒤지는 모습, 녹음기를 설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또한 정명자의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소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굳어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오해예요?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제가 걱정했던 거예요. 어머님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소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키가 태블릿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 소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통장은 아직 못 찾았어. 하지만 곧 찾을 거야. 그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넘어오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녹음된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파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소연은 더 이상 미소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세정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여성을 파티장으로 안내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김영희 여사님이십니다. 소연 씨가 5년 전에 접근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세요. 김영희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왔습니다. 이 여자는 제 오빠에게 접근해서 그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오빠는 충격으로 쓰러져 지금도 요양원에 계십니다. 소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키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소연의 전과 기록과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였습니다. 김소연 씨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을 속여 재산을 가로챘다가 합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명자 선생님을 노렸습니다. 모든 초대 손님들이 소연을 경악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소연아, 이게 다 사실이야? 성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소연은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미소도 애원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하지만 넌 뭘 했어? 변변한 사업도 못하고 늘 어머니 뒤에 숨어 사는 그런 네가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물어봐? 소연의 말에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고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난 10년이나 기다렸어. 이 집안에 들어와서 그 돈을 손에 넣기 위해. 그 돈이면 나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 늙은이가 생각보다 강하더군. 소연의 말에 정명자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더 컸습니다. 소연아, 네가 누구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구나.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정명자의 말에 소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의 웃음이었습니다. 증거? 그깟 증거가 뭐가 있다고? 이건 다 조작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시어머니를 돌본 거? 그게 범죄야? 그 순간 파티장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수키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김소연 씨,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은 소연의 팔을 붙잡았고 그녀의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다 오해예요. 성우야,
제발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소연이 성우를 향해 애원했지만 성우는 이미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어, 소연아. 우리는 끝이야. 성우의 차가운 말에 소연은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파티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모르고 있었어요. 정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성우야. 이제 다 끝났어. 세정과 수키가 다가와 정명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세 여성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파티장에 모였던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정명자에 대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인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케이크는 반도 남아 있었고 풍선들은 여전히 천장에 떠다녔지만 이곳은 더 이상 생일 파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된 장소, 진실이 승리한 곳이었습니다. 성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명자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함께 이겨낼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세정이 따뜻한 차를 내왔고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명자는 차분히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해졌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67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지나가고 결국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